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 BYD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BYD가 이 판매량으로 세계 1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뭐 BYD 망한다, 문제 있다, 이런 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이 BYD가 왜 차를 팔면 팔수록 문제가 생기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보면요, 요즘에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 판매량입니다. 특히 이 BYD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에서 세계 최상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매출 기준으로도 테슬라를 앞섰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만 보면요, 중국 전기차 산업 완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판매량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 존재감 빠르게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수익성으로 넘어가 보면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 이익률이요, 2017년 기준으로 한 7, 8%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토막 이상이 되면서 2%에서 4%대까지 급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웃기죠? 이 차는 많이 팔고 있는데 수익성은 줄어든다. BYD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현재 세계 1위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요, 가격 인하 그리고 재고 압박, 공급망 이슈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파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판매량의 성장이 회사의 체력을 튼튼하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판매량보다는 수익성이 더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중국 전기차 기술력 약해서 돈을 못 버냐? 그런데 자료나 이런 기술 흐름을 보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 기술 공개를 했죠. 그리고 CATL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연구 이런 역량도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도 좋아,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근데 왜 자꾸 수익성이 악화되냐? 이게 시장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요,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기술을 내놓고 또 그 기술에 맞는 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받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옆 회사가 가격을 낮추면 나도 따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반복이 되면서 본인들이 개발한 이 기술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가격이나만 주구장창 진행이 됩니다. BYD가 1MW급 초고속 충전 이런 강력한 기술을 내놓아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기술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은 차 살 때 먼저 가격표를 보잖아요. 그래서 업체들 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진을 포기하고 이런 기술이 있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싼 값에 차를 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 늘어도 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더 싼 가격으로 많은 차를 팔아내겠다, 이런 경쟁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반도체 예전에 그쵸? 치킨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 가격을 계속 낮추려면 어디에선가 비용으로 버텨야 되는데요, 이 BYD 쪽은 그게 바로 외상 결제 구조입니다. BYD는 자체 전자 어음 DDN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부품 대금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부품을 납품받고 바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 돈을 주겠다, 이 증서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을 좀 보니까 BYD 부품 대금 지급 기간 평균 275일로 언급이 됐는데요, 거의 뭐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협력사가 먼저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직원 월급, 원자재, 공장 운영비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성차 업체에서 들어오는 돈은 거의 1년 가까이 딜레이가 되고 이 사이에 비용, 이자 부담 이런 건 다 하청 업체가 고스란히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을 어디서나 결국은 뭐 대출해서 빌린다,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이 또 이자를 만들어내고 현금 흐름은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완성차 업체가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이 하부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단 버티는 데까지 버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드러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누적이 되고 이 하청 업체들의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당연히 BYD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하청 업체들의 재정적 체력이 약해지고 품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납기 시간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BYD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자꾸 위기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해요. 얘네가 보면 자동차 회사들끼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 이런 현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0km 중고차가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새 차가 실제로 소비자에게는 팔리지도 않는데 서류상 중고차로 등록이 되거나 실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장부상 판매량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수요와 재고의 상황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중국 이 자동차 재고가 수백만 대 대규모로 쌓여 있다. 과잉 공급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도 심해. 지금 공급 물량도 많아. 당연히 이런 조건은 경제 논리상 이 상품의 가격을 더 낮추는 조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진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딜러 마진도 떨어지게 되고 딜러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차를 미리 계약한 고객, 그리고 뭐 보증 상품 이런 거 결제한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비자들이 폐업한 매장 막 찾아가서 책임져라. 뭐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을 또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책임 공백의 문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국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은 니네가 그냥 알아서 또 재생하고 살아나겠지. 이렇게 치부하고 간단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BYD 망하네, 뭐네, 이거 사면 AS 못 받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차를 살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 정비 받을 수 있겠냐 이거? 보증, 워런티 유지되겠어? 그리고 부품 나중에 부족하면 나 어떻게 공급받냐? 즉 이런 신뢰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신뢰, 그쵸? 이게 흔들리게 된다면 지금 당장 차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 브랜드의 장기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중국에서 가만히 놔둘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결제 있잖아요. 270일 되는 그 결제일을 60일로 줄여라. 이런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전기차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 구조조정해라. 그래서 뭐 약한 업체는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고, 자금력, 그리고 기술력, 생산 규모를 가진 소수 업체만 데려가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자동차 회사가 살아나려면 이 과정을 겪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한국 업체들은 잘 이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을요. 중국을 조금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중국하고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해외 이름 있는 이 생산 라인이 중국에 다 있어요. 요즘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제가 한참 일할 때만 해도요, 대부분의 부품이 다 중국에서 생산이 됐고 이거를 뭐 외국 업체 그 다음에 뭐 관리자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품질을 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중국도 이런 제조업 잘 하고요, 발전 가능성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방황하고 있는 이 사이를 대한민국은 좀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체질 개선 한 다음에 이 살아남은 소수 업체들 해외 시장으로 이제 눈을 더 확실하게 돌릴 거고요. 그러면 저가 공세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들, 그쵸? 그리고 이 배터리 기업들, 이 시간을 지금 방심의 시간이 아니라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